세상이 요즘 왜 이렇게 흉흉합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밤 서울 홍대 거리에서 4인조 납치범들이 한 여중생을 납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제로 차량에 태워서 여중생의 돈을 빼앗은 뒤에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이 여중생은 곧바로 인근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서 신고를 했고 이 돈은 빼앗겼지만 물리적인 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최정아 기자님, 중학생이 돈이 있다면 뭐 얼마나 있다고 중학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납치를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중생이 피해를 입은 금액 몇만 원이 아니라요, 수천만 원이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아니 여중생한테 빼앗은 금액이 수천만 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 이유는 이 여중생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여중생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에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 허허. 급기야 괴한들이 여중생을 납치했고요. 이 괴한들은 여중생으로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 부분도 놀랍습니다. 그 납치되었던 여중생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여중생이 이런 큰 돈을 인출하는 대담한 범행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 여중생의 동선을 알고 있었던 다른 보이스피싱 범들이 이 범행을 이룬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텐데 지금 경찰은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납치범들이 여중생을 눈여겨보다가 차에 태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CCTV뿐만 아니라 그날의 동선 그리고 이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납치범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일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니 여중생이 어쩌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청소년들도 범죄의 표적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범죄의 어떤 연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도 문제지만 대리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장을 요즘요 본인이 아니면 개설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인증 뭐 다 확인하고 나서 개설해주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갖고 있는 통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받는 거거든요. 세상에. 근데 이 청소년들한테 일정 부분 돈을 주면서 이걸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돈을 받고 자기 통장 좀 빌려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본인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고요. 최근에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대리 입금이라는 범죄가 또 횡행하고 있다고 또 해요. 뭐예요? 대리 입금이라고 하는 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인데요. 연 금리가요 1000%예요. 아이고. 1000%. 그러니까 이제 뭐 10만 원 소액인데 10만 원 같은 걸 빌려달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빌리잖아요. 네. 쉽게 빌려주면서 금리를 1000%를 받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돈이 정말 필요해서 쉽게 돈을 받기 위해서 대리 입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뭐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 번 들어서면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중생을 납치했던 사람들, 그 조직, 그 범인들은 지금 잡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잡게 된다면 그 벌은 중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중생에 대한 처벌은 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하. 이유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조직의 접근 유형과 제한 내용, 즉 누가 들어도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 만한 상황이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범행 가담 기간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만약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 여중생에게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이 경우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여중생의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학제상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가야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전반 검거에 기여한다면 형량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나쁜 이 행동에 가담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고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납치됐다가 무사히 풀려났다는 점에서 일단은 천만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그 범인들 반드시 검거했다는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